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F-5B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공군력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였던 조종사 양성과 훈련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공군이 본격적으로 현대화 과정을 밟아가던 시기로 당시의 주력 항공기들은 이미 구식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한 기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F-5B는 단자형인 F-5A를 기반으로 개발된 2인승 훈련기로 교관과 학생 조종사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어 전환훈련과 기초 전술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제트 전투기 시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원조와 방위 협력 속에서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훈련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공군력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F-5B의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강이 아니라 조종사 훈련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군 전체의 전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었고 이후 KF-16이나 F-35와 같은 첨단 전투기 운용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의 초석이 되었다. F-5B는 한국 공군에서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미래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2인승 구조로 설계된 이 기체는 조종석 앞뒤에 교관과 학생 조종사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비행 훈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도가 가능했다. 특히 초보 조종사들은 제트기의 고속 비행 특성과 기동성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며 교관은 직접 조종을 교체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F-5B는 단순히 기초 훈련에 그치지 않고 전술 기동 훈련과 전환 훈련에도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단자형 전투기인 F-5A나 F-5E로 전환하기 전 조종사들이 필수적으로 F-5B를 통해 훈련을 받음으로써 실전 감각을 익혔다. 이 과정은 한국 공군이 보다 안정적으로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더 나아가 F-5B는 기본적인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훈련을 넘어 제한적인 경공격 임무 수행도 가능했다. 이러한 다목적 운용은 당시 공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공군의 조종사들이 차세대 첨단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F-5B는 기본적으로 F-5A 전투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훈련용 목적에 맞추어 설계된 2인승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었다. 조종석이 앞뒤로 배치된 형태였으며 이를 통해 교관과 훈련생이 동시에 탑승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했다. 동체와 엔진은 F-5A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음속에 근접할 수 있었고 기동성 또한 뛰어나 실제 전투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조종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두 개의 조종석을 설치한 관계로 내부 공간과 연료 탑재량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단자형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었다. 무장 능력 또한 축소되어 완전한 전투기보다는 훈련 목적에 더욱 적합하게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기관포와 일부 공대공 로켓,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제한적인 경공격 임무 수행은 가능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F-5B는 훈련기와 전투기의 중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었으며 실제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전환 훈련과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조종사 훈련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F-5B는 한국 공군에서 중요한 훈련 자산으로 활용되었지만 전투기로서의 성능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2인승 구조로 인해 연료 탑재량이 줄어들어 작전 반경이 짧았으며 장시간 임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항전 장비가 단순하여 최신 전투기들이 보유한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정밀 타격 장비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공중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무장 탑재 능력 역시 제한적이어서 소형 폭탄이나 로켓, 기관포 정도만 운용 가능했으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무기 운용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F-5B는 어디까지나 훈련 중심의 기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실질적인 전투 임무에서는 후방 지원이나 제한적인 경공격에만 활용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공군은 KF-16, F-15K, F-35A 등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F-5B의 상대적 한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5B는 단기간 내 조종사 훈련과 경량 임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으며
본격적인 전투 자산이라기보다는 공군력 발전 과정의 징검다리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F-5B 위 운용은 단순히 훈련기의 확보를 넘어 한국 공군의 전력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녔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에 진입하고 있었으나 최신 전투기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때 F-5B는 2인승 구조를 통해 조종사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실전적인 전환훈련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전투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콜드워 시기, 북한의 항공 전력이 꾸준히 증강되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단시간 내 조종사 양성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것은 F-5B 존재 덕분이었다. 또한 이 기체는 제한적인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훈련뿐 아니라 경공격 임무 수행도 가능했기 때문에 전력 공백을 메우는 보조적 역할도 담당했다. 전략적으로 볼 때 F-5B는 한국이 자국산 항공기 개발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공군력 현대화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한 셈이다. 결국 F-5B는 한국 공군이 F-16, KF-16, 나아가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과도기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자산이었다. F-5B는 오랜 기간 한국 공군의 훈련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뒤 점차 퇴역하였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단순한 군용 항공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일부 기체는 항공박물관이나 군사 전시 공간에 보존되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걸어온 발전의 궤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초기 제트 전투기 도입 이후 체계적인 조종사 양성 과정을 정착시킨 F-5B는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박물관에 전시된 F-5B를 통해 일반 국민은 물론 후대의 조종사 지망생들도 한국 공군의 성장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 역사 교육과 안보 의식 고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F-5B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한미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공군 현대화를 추진했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F-5B는 단순한 퇴역 장비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그 상징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